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소리엘입니다. 저는 변호사님 덕분에 한문철TV 안에서 변호사님께서 지어주신 전설이라는 멋진 별명으로 많은 애청자분들께 한없는 응원도 받았고요. 또한 변호사님께서 받으셔야 감사 인사까지 제가 대신 받아서 과분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늘 변호사님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최소한 한문철TV라는 매체를 통해서 곧 100만 애청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해주는 변호사이시면서 홀로 상대해야 했었던 상대 보험사에게는 상대 보험사에 대응해주신 착한 우리 보험사도 대해주셨고요. 어떠한 경찰관보다 피해자 편에서 민중의 지팡이가 대해주셨고요. 황무지와 같은 전무한 판결을 망설이는 현직 판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셔서 우리에게 든든한 판사님이 대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납득할 수 없는 재판 결과를 받았을 분들에게는 번복할 수 없는 결과일지라도 변호사님의 입을 통하면 그 결과의 억울함을 눈 녹듯 마음에 치유해 주시는 의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처럼 유쾌한 모습으로 무엇보다 즐기시는 방송을 기대합니다. 변호사님 사랑합니다. 2020년 9월 20일 황정미 드림. 바로 이분이 전설을 쏘아 올리신 우리 소리엘님께서 작은 화살을 쏘아 올리셨는데 그것이 폭발적인 바로 자기부담금. 그 자기부담금에 관련된 전설이 지난 3월 달에 있었습니다. 소리엘님과 저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또 사랑의 교회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사랑의 교회 옆에서 저거 SUV 차가 하나 나와요. 저 RV다, RV. 예. 저 차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피해가요? 내가 살짝 피해서 피해가는데 저 차가 꺾어 들어와서 쾅! 이 사고입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로막더니 그럼 저 좌회전하면 절로 들어가지. 차가 막히니까 또다시 여기서 나는 가는데 들어와서 때렸어요. 이 사고. 보험사에서 50대 50이래요. 그래서 아니 저 차가 더 잘못이지 왜 남의 집을 가로막고 남의 집 앞에 들어왔다가 좌회전 차로로 가면 되는데 좀 막히는 것 같으니까 왜 다시 들어와. 아까 충분히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 상대쳐도 잘못했죠. 그래서 소송 걸었어요. 그리고 소송 걸었는데 우리 보험사 소송을 제대로 하는지 잘못하는지 제가 감독하시라 그랬어요. 원고 보도 참가 신청. 근데 보험사에서 재판이 끝났다고 그랬대. 그래서 항소심 재판에 갔더니 항소심이 아니고 지난번에는 파해 공고 결정이었어요. 예, 조정인지 파해 공고 결정인지 그거였어. 그래서 이게 첫 재판입니다. 그러면서 판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시죠.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래서 아주 진짜 좋은 판사님 만난 거예요. 근데 끝까지 50대 50이라 해서 소송을 가놓고 우리 보험사한테 소송해달라고 그러고 소송에 가서 그럼 20이 끝나더라도 항소심 나도 꼭 갈게요. 그러고 항소심에 갔는데 그게 첫 번째 재판이었어요. 지난번 건 조정이었어요. 판사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블랙박스 영상 좀 보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영상을 다 보여드리고 1심 판결을 받았어요. 상대차 70, 나 30. 그런데 판결문을 읽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판결문에 흔적이 좀 이상해. 판결문이 이제 쉽게 설명할게요. 자기 부담금을 보험사가 구상금에 포함해서 가져갈 수 있나요? 항소 기간은 끝났어요. 70대 30으로 끝내려고 했는데요. 보험사가 자기 부담금도 보험사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 보험사가 받아나 주는 줄 알았더니요. 그거 안 줘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판결문을 보시고 판결문에 자기 부담금은 빼고 뭐 그런 게 나온 거야. 판결문 읽다 보니까 자기 부담금은 빼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분이 저한테 변호사님 덕에요. 이제 70대 30으로 이제 그건 됐어요. 판결이 판사님 잘 만나서 잘 됐는데요. 근데 판결문 읽다 보니까요. 자기 부담금 부분이 좀 이상해요. 변호사님 이것 좀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전설은 그렇게 우연히 시작됩니다. 1심 판사가 70대 30으로 판결했어요. 자,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수리비 100만 원인데 내가 그중에 20만 원 냈어요. 그럼 우리 보험사 80만 원 내잖아요. 내가 자기 부담 내야 되니까. 네. 근데 판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손해, 전체 수리비 100만 원. 그것은 우리 보험사가 낸 80만 원과 내가 낸 20만 원 합친 거죠. 거기다 70%. 그게 상대 보험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것은 그리고서 그럼 70만 원 우리 보험사 받아온 줄 알았더니 판결문에 빼기 20만 원이 된 거예요. 빼기 20만 원. 이건 뭐야? 그 판결이 50만 원만 나온 거예요. 어? 그러면 판결문에는 20만 원은 빠졌는데 20만 원 어디 갔어? 우리 보험사가 이긴 게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20만 원 어디 갔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보험사가 70만 원 다 받아온 거예요. 판결문에는 50만 원인데.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20만 원 소리해줄 거예요. 소리해줄 거니까 달라고 그러세요. 누구한테요? 상대편에. 상대 보험사 갖고 있는 거예요. 소리알림 드리려고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소리알림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고요. 안 주면은 그냥 끝나는 거고요. 소멸시 완성이라서. 그래서 거기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다 달라고 그래서 했더니 상대 보험사는 어이구 소리알림 보험사 다 줬어요. 우보는 우리 보험사입니다. 상대 보험사는 상보라고 제가 표현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무진장 큰 보험사 2개. 예. 3대 빅3 중에 2 보험사예요. 그리고 우리 보험사에다가 아니 그거 받아오셨다면서 했더니 70만 원 다 받아오셨다면서 했더니 네 우리 거예요. 판결문에는 50만 원인데 왜 70만 원 다 받으셨어요? 막 따졌어요. 막 따졌더니 나중에는 귀찮아 죽겠네. 알았어요. 20만 원 중에서 70% 13만 원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싫다 다 달라. 예, 이게 문제 됐는데요. 결국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상대 보험사가 나한테 줘야 돼요. 20만 원을. 그리고 우리 보험사 소리알림 보험사에로부터 야 도로 내놔. 도로 찾아가야 돼요. 아니면은 상대 보험사 야야야야 그거 드려. 그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상대 보험사 소리알림 20만 원 다 주고 우리 보험사로 다시 받아오거나 아니면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소리알림 다 줘야 옳아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직 추위가 가시기 전인 2월 23일 새벽 2시 우와 변호사님 혼란스럽네요. 우리 보험사 담당자가요 계속해서 자기 부담금은 최소한 무조건 내가 최소한 부담하는 거다. 지금까지 이런 걸로 단 한 번도 얘기했던 사람 없었다. 제가 한 변호사님께 조언을 듣고 있으면 알고는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시는 거 알고는 변호사님 사무실로 전화해서요. 왜 쓸데없이 틀리게 상담해서 고객의 혼란을 주니까 하고 따지기까지 했대요. 우리 직원한테 전화해서. 저는 전화 오면 우리 직원은 네네 그러고 뭐 그랬겠지.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는데 우리 보험사는 우리 보험사 그렇다니까 아이고 그 전화 받으신 분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보험사 직원은 우보는 그동안 선례가 없었다. 이거 그래 내가 회사에 결제 올리겠다. 결제는 돈을 결제하는 거고 결제판을 올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20만 원에 70원 13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직원이 자기 선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센터장이랑 통화했대요. 아니 내가 받아야 될 것 같으면 뭐 14만 원이야. 20만 원 다 받아야지. 근데 한 번도 이런 일도 없었고 또 위에다 결제를 올린다니. 그래서 그분이 인사고과에 흠까지 생긴대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했대요.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70대 30 맞는데 왜 저는 70대 30이 아니죠? 보험사는 80만 원 내고 87, 56만 원까지 받는 건 좋은데 더 많이 받아갔잖아요. 네. 나는 70대 30? 아니 내가 100% 한 거랑 똑같잖아.
그럼 내 20만 원 내니까. 왜 저는 70대 30이 아닌 것 같죠? 또 한 달 후에 레드향을 또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게 먹었어요. 비타민이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요. 어제 PD님들 변호사님한테 막 답답하면 제가 PD한테 막 뭐라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제 남편이 상보 담당자 통화했는데 거기서는 아이 그쪽에 다 줬어요. 다 줬는데 뭘 더 달라고 그래요. 받고 싶으면 소송하세요. 그분들은 소송해더라도 과연 이길 수 있겠어요? 소송해도 못 이겨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금액이 작으니까 그냥 아니 그래도 과연 지급될까? 다시 우리 보험사 담당자랑 통화하니까 이제 센터장 높아졌잖아요. 내가 26년 동안 보험에서 일하면서 센터장까지 왔고 현업에서 일선에서 10년, 관리자로서 16년 일했지만 단 한 번도 이 내용을 문의한 사람 또 받아간 사람 한 번도 못 봤다. 저쪽도 못 줘, 이쪽도 못 줘. 아무리 말해도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양쪽 보험사 모두 저에게 안 주네요. 걱정이 됩니다. 또 어떻게 소송을 해야 되나요? 지난번에 한번 원고 보조 참가했을 때 그때 법원에 처음 갔는데 또 소송을 해야 되냐니 20만 원 때문에 소송해야 되나요? 제가 소송하시라고 했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의 은혜에 힘입어 용기 내보겠습니다. 이때 자기부담 관련 제가 20개 이상 올렸어요. 그래서 26개 올렸다든가 나도 세지도 못하겠어. 이게 그냥 지난 그 2월 말 3월 초에 엄청 올렸어요. 3월 다가기까지. 대법원 유명한 판결입니다. 2014타 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이라고 생각하면 쉬우면 돼요. 판례의 헌법이다. 이게 제일 강한 거예요. 무조건 이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하면 그때부터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다시 전원합의체로 바뀌기 전까지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불이 났어요. 10억짜리 집을 8억짜리 들었어요. 화재보험 8억 가입했어요. 그 불이 홀라 다 타서 옆집에서 불나고 우리 집까지 건진 거예요. 다 탔어요. 다 타니까 우리 보험사 8억 나한테 줬어요. 그리고 저쪽에다 소송을 걸어요. 부상금 청구하죠. 보험자 대위에서. 네. 근데 그쪽에서도 아유 내가 뭐 일부러 낸 것도 아니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 옆에 불이 나서 연달아 불 나는 거요. 실화 책임이 가는 법률에서 옛날엔 고의 중과실 아니면 처벌 안 했죠. 손해배상이 없었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은 일단 손해배상 해줘라. 네가 불나서 여기도 불난 거 아니냐. 대신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중과실 없으면 좀 형편상 좀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한 70%를 깎아주면 30% 깎아줘요. 경우에 따라서는 60%를 깎아주고 경우에 따라 70% 깎아주고요. 그 사건에서 30% 깎아주니까 얼마예요? 7억 남았잖아요.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이 손해배상할 건 7억이에요. 7억을 우리 보험사가 다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봐. 나 보험료 많이 냈는데 보험료 많이 내고 우리 보험사는 내가 낸 보험료 다 합치면 어차피 1억이 넘을지도 모르는데 보험사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네? 그거 혹시 나도 좀 받을 거 있는 거 아니야? 거기서 나온 판결이 바로 내가 받을 게 얼마예요? 내가 받을 것은 8억은 받았어요. 근데 2억은 못 받았어요. 2억은 나한테 우선권이 있다. 왜? 내가 우리 보험사로 받은 것은 내가 보험료 낸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고 그리고 나는 저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게 아니냐. 그럼 저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은 내가 우선이고 내 거는 남겨놓고 남는 거 있으면 보험사 받아가라. 이거예요. 전원합의체 판결이.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메꿔지지 않고 남은 손해액. 전체 손해액. 소리님 사건에서는 전체 손해액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보험사에서 80만 원 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메꿔지지 않은 손해액이 20만 원이에요. 그 20만 원. 만일 3자가 제3자 상보예요. 상대보험사. 상보가 책임져야 될 것이 내 과실이 90%면 상대는 10%만 10만 원만 책임져야 돼요. 그럼 10만 원 다 줘라. 왜? 소리님 과실이 90%라면 90%. 소리님 과실이 90%라면 100만 원의 상대가 10만 원만 책임져야 되잖아요. 거기서 내 거는 근대지만 내비둬라. 그럼 마이너스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만 원은 못 받고
내가 20만 원 내가 손해봤지만은 그러나 상대가 책임져서 10만 원 내가 다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은 남은 손해액이 내가 지금 20만 원이죠. 내가 손해본 게 100만 원인데 우리 보험사 80만 원 줬으니 20만 원 남았잖아요. 네. 그 남은 손해 20만 원이 제3자 손해배상 책임보다 적을 때 내가 30%면 상대는 100만 원 곱하기 70% 책임져야 돼요. 그럼 70만 원. 상대가 책임져야 되게 70만 원인데 내가 못 받은 게 메꿔진 게 20만 원이에요. 그럼 20만 원은 몽땅 다 내가 받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손해액 20만 원을 다 청구할 수 있다. 아까 계산한 거잖아요. 100만 원 곱하기 0.7 빼기 20만 원 남는 거 50만 원. 내가 먼저 받아가고 나머지 우리 보험사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손해액은 노타치예요. 다만 내 과실이 클 때는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내 과실이 100%면 받을 게 하나도 없죠. 내 과실이 90%면은 그러면 상대가 10% 책임지는데 그 10%만큼만 내가 우선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남는 게 있어. 남는 국물이 있으면 그게 우리 보험사 받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여태까지 보험료 냈지 않느냐. 만약 나 혼자 100%면은 보험사 하나도 못 받는데 상대가 조금 더 잘못 있는 쌍방같이 됐으니까 얼마라도 받을 수 있어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왜 내 것까지 다 받아가느냐. 예전에는 보험사 편에 그런 판결이 있어요. 대부분 판결이. 그러던 것이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2015년도 1월에 소비자 우선이다. 보험 계약자, 피해자 우선이다. 라고 이게 이제 법원도 눈을 뜨는 거죠. 예전에는 아이고 힘센데 우선인 그런 판결이 제법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상법 682조 보험자 대의라는 것은 내 거는 남겨놓고 찾아갈 수 있다는 이 판결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남는 게 있으면은 보험사 가져갈 수 있다. 남는 게 있을 때 내가 먼저 받아가고 그래서 항상 계산할 때 전체 손해액 곱하기 상대 보험사 책임져야 될 비율 빼기 자기 부담금 남는 거 있으면 가져가요. 모든 1심이든 항소심이든 모든 판결은 아주 쉽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모든 판결, 그걸 말로 쓰는 게 있고요. 이렇게 쉽게. 이거 아주 간단해요. 이거. 전체 손해액. 자기 부담금과 우리 보험사가 내준 자차 보험금. 거기에다가 상대가 내가 7대3에 상대는 70%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20만 원은 노타치. 내 거니까. 그리고 남으면 우리 보험사 가져가라. 수천 건의 판결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그래? 그거는 자동차 보험이잖아. 그 대부분 판결은 화재보험이야. 왜 화재보험 걸 갖고 여기서 얘기해? 한 변호사 틀렸어. 예. 그 판례는 화재보험에 대한 건데 보험사와 금감원은 같이 회의도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아마. 예. 이제 절대 절벽이잖아요. 1년에 20만 원씩 100만 대면은 100만 대 사고 나잖아요. 예. 그죠? 쌍방과 실이면은 100대인 거 빼고 나머지는 다 받을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1년에 한 130만 건 소송이 사고가 날 텐데 그러면 20만 원씩 하면은 100만 건이니까 차 2대 하면 얼마예요? 4천억씩. 그래 30만 원, 50만 원도 있잖아요. 3년 치니까 1조 원이 넘어요. 최소한 6천억이고. 그러니 보험사 이 돈이 나가야 되니까 이제 보험사,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사들 자동차 보험이 다 화재보험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삼성 화재 해상보험, 또 DB 손해보험, 또 그 메리츠 화재보험 다 이게 다 뭐냐면 손해보험이에요. 저거는 화재 사건에서 화재보험에 대한 거고 자동차 보험 다르다. 버팁니다. 하지만 보험은 사람이 죽었을 때 생명보험주는 인보험과 누군가의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대신 책임져주는 손해보험 둘로 나뉘어요. 인보험은 생명보험협회라고 그럽니다. 생보협회. 손해보험에 관련된 것은 손보협회. 손해보험이 전체적으로 중대본부가 있는 거예요. 중대본부가 있고 1소대, 2소대, 3소대, 4소대가 있는데 그중에 1소대가 화재보험이고 4소대가 책임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이에요. 다 같은 중대예요. 그 중대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그게 바로 682조예요. 근데 자기는 나는 그 중대 아니야. 그 중대에서 맨날 회의하면서 나는 이 판결은 그 중대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그지? 예. 그래서 참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보험사가. 그런데요. 제가 계속해서 올렸죠.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뉴스에도 나가고, 또 KBS에서 또 심층 보도도 하고. 그랬더니 상대 보험사에서 말도 없이 14만 원을 보냈네요. 상부에서. 그쪽에 다 줬다고 그래 놓고. 3월 27일. 변호사님, 상부에서 14만 원 보내왔어요. 상대가 소송하세요. 그래 놓고는 말없이 14만 원 보내고 문자 왔네. 문자 왔어요. 저희 남편은 변호사님 말씀대로 소송하겠다라고 뜻을 전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14만 원이 입금된 겁니다. 아마 20만 원 곱하기 70%에서 14만 원 보낸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이러면서 참 보험사들 못된 것 같습니다. 분심이 고치지고 분심이 고치고 또 소송도 하지 않았고 2심 판결하라고 지난번에 조정 조정 결과를 그걸 판결이라고 했던 그리고 또 저 보조 참가 신청도 보조 참가도 해봤고요. 판사님 앞에서 발언도 해봤고요. 자기 부담까지 많은 경험을 하네요. 아직까지 6만 원이 남았습니다. 해피엔딩을 기대하면서. 그로부터 며칠 후에 4월 10일 날 우리 보험사에서 나머지 6만 원도 보내줬어요. 결국은 항복? 변호사님 감사해요. 그렇게 양보험사에다가 달라고 해도 안 주더니 변호사님의 영향력 정말 최고입니다. 드디어 6만 원 입금됐습니다. 우보서 입금했더라고요. 차마 전화는 못 하겠는지 문자가 왔습니다. 6만 원 보냈다고요. 정말 이번 사고 저에게는 최악이었습니다. 저보고 가해자라고 이기는 상대 운전자와 상대 보험사, 처음엔 내가 더 잘못했다고 그랬었대요. 그러다 나중에 50대 50 하다가 겨우 소송에서도 1심 판결 날 내려서 항소해야 된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이게 아직 판결 처음이라 그러고 소송 처음이라 그러고 거기에 양보험사 내 자기 부담금까지 서로 핑퐁만 하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이때 사고로 부딪히면서 무릎 지금도 걸으시면 이렇게 끼극끼극 소리가. 빨리 완치돼서 이 모든 문제 마무리되면 그때는 코로나 안정될 것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때가 한창 막 코로나 초기잖아요.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러면서 발신 6만 원 입금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야지 됩니다. 지금 저희도 민원 접수를 많이 하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애먹이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웬만 금액이 작다 보니까 대부분 소비자들이 이제 그냥 적당히 끝내고 포기하고 마는데, 이게 그렇지, 이런 분들 계시. 정의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전설이죠, 전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리엘님의 전설. 제가 여태까지 제가 직접 맡아서 소송한 것도 이렇게까지 과연 열심히 내가 했겠느냐 싶을 정도로. 아니 왜 그랬냐면은 보험사에서 왜 한 변호사 엉뚱한 얘기하고서 사람 피곤하게 하냐고 사무실 전화했다잖아요. 열받쳐갖고 그래 좋다, 그래 그 직원이 그 밑에 담당 직원인 센터장이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래서 지금 1조 원 이상해. 앞으로도 계속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1년에 한 3, 4천 정도 되잖아요. 매년 마루 닳도록 지금 보험약관을 개정한다고 그러는데요. 자기 부담금은 우리 보험사가 무조건 가져가는 걸로 보험약관을 개정한대. 그 개정하면 그건 무효되겠죠? 공정위에서? 그건 대법원 판결을 갖다 비켜가고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자기한테는 유리한, 그러면서 결국 권리 포기시키는 거잖아. 만약에 이게 8대2 되더라도 그렇더라도 거기서 상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법원 판결에서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보험사에게 양도합니다.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미리 권리를 포기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건 공산국가에서도 그렇게 안 할 거야.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공정위. 이제 금감위가 그렇게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금감원이. 금감위가 아니라 금감원. 금감원이 이런 지금 잘못된 상품을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만들어가지고 보험사랑 같이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은 금감원이 말도 안 되는, 자기 잘못 만들었으면 시인하고
소비자들 우선으로 배상토록 이렇게 시켜야 맞는 거지. 자기네들도 이 화재보험 논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응? 잘못하는 거죠. 6만 원 보내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소리엘님은 제가 계속 거의 아마 적어도 1,000만 명 이상이 보셨을, 1,000만 명 안 되려나? 올린 거마다 10만 명씩 하면은 한 2천만 명일 거고, 5만 명 하면은 1,000만 명일 거고, 적어도 몇백만 번 이상 조회수가 됩니다. 그리고 소리엘님은 제가 그냥 집중포를 했으니까 소송이 지면은 나중에 오히려 더 핵폭탄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빨리 끝내자. 그래서 끝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후로 금감원 주재하에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주지 말아라. 우리 끝까지 간다. 그건 화재보험이고 자동차보험 별개니까 우린 대법원 끝까지 간다. 대법원에 어떻게 가요? 전원합체 판결이 어긋나는데 대법원 갈 때마다 보지도 않고 기각 될 텐데 보험사는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변호사께서 예. 그 카페를 해갖고 같이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안 해다. 죽어야 돼.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연락을 취했었거든요. 얼마나 모집하고 어떻게 하시는지 했더니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원고단 모집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카페가 전 몰랐는데 우리 애청자분께서 그게요 진행하다가 중간에 중단됐고요. 그래서 카페 난리 나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판결이 보험사들이 꼼짝 못해요. 결국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소송하면은. 그래서 제가 동네 변호사한테 30만 원 드리고 20만 원짜리 소송하라고 그랬잖아요. 20만 원에 기본 변호사 비용이 30만 원입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변호사 비용이요. 만약에 1,000만 원 줬다. 20만 원이면 30만 원밖에 변호사 비용 못 받아요. 그래서 20만 원 소송 맡겨라. 그럼 동네 변호사들 한 건에 30만 원이면 100건 하면 3천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젊은 분들 하세요. 그랬는데 시원치 않아요. 예.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그 소비자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한 몇 개 되나요? 지금 14개 정도 있습니다. 아니 금융 말고 일반 소비자. 일반 포함해서 일반 소비자는 제가 한 12개, 13개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금융 전문 단체로서 소비자 단체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돼 있고요. 그것밖에 안 돼요? 예. 나는 한 수백 개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NGO 단체는 수백 개가 되는데요. 소비자 단체는 NGO 단체 중에서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서 특별히 또 공정위에 등록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해가지고 등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감위가 옛날에 그 은행감독원, 그다음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셋이 합친 거잖아요. 예. 여기에 관련된 거는 우리 그 금융소비자연맹이 유일합니까? 예. 이리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현행 회장입니다. 저는 그 2001년 인터넷으로 이제 보험소비자연맹이라는 그 소비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험뿐만 아니라 카드, 증권, 은행까지 많은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 가지고 금융소비자연맹으로 이름을 확대 개편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약 20년간 우리 소비자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 또는 카드, 증권 쪽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그래서 공정한 금융서비스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그리고 쌍방가실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신청하세요. 10월 말까지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을 우리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명확하게 이게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기부담금을 환급하지 않고 보험사들이 자기네끼리 줄 건 주고 받을 건 자기네들끼리 받고 소비자는 완전 결국 꿀꺽꿀꺽 한 거지. 내 돈 갖고 꿀꺽꿀꺽 한 거예요. 요번에 네가 꿀꺽, 요번에 내가 꿀꺽. 맞습니다. 근데 결국 자기네끼리 돌고 도니까 소비자만 배제시켜 놓고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자기네들끼리 정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로서 이 문제가 대법 판결이 명확하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지급을 해야 마땅하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니까 보험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소비자 몫인데 왜 안 주고 니네들끼리 치고받고 하느냐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라 그랬더니 의견 제시가 저것은 화재보험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대법 판결은 자동차 보험이 아직 안 났으니까 자동차 보험 대법 판결 나게 되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보겠다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판결이 예. 낸다는 예. 모든 판결이 다 똑같아요. 아까 제가 예, 계산한 거예요. 간단해요. 내가 낸 돈, 우리 보험사가 낸 돈, 전체 손해액이죠. 전체 수리비 곱하기 상대 보험세 과실 비율 빼기 자기 부담금, 그거 나머지 우리 보험사 가져가라. 그게 판결이 100%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급식 판결에서 계속 그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1심, 항소심 다 그래, 다 그래. 대법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것이 대법원은 안 받아준다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이제 보험사의 꼼수가 또 숨어 있는 거. 그동안 자기네들이 뭐 약관을 바꾼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놓고 소멸시효가 다 지나기를 바라는 행위일 뿐이라고 저희가 판단돼 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어떻게 보면은 소액이기 때문에 개별 소송으로 청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2년부터 수많은 공동소송을 전개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소액 다건의 피해자들을 뭉쳐가지고 공동소송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것은 자차 자기부담금은 분명히 소비자 몫이 분명하므로 반드시 소비자 권리 찾기를 위해서 소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지대 송달료 또 변호사들 그 서면 작성 비용을 또 원고들 모집하는 일 포스터 만들고 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분연히 힘을 합쳐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 액수도 꽤 될 텐데요. 인지대는 얼마 안 되는 송달료가 그래도 소액 사건도 한 7, 8만 되지 않나? 얼마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고를 저희가 2,000명까지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보험사가 이제 11개 정도 되니까 11개 나누어서 하는 걸로 이제 계산을 했는데, 좀 이제 우리 이 공익소송을 지원하는 변호사들하고 추가적인 뭐 회의를 좀 해야 되겠지만은 소송 전략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공정위한테 요청해서 지원받은 게 2,000명을 11개 보험사한테 소장을 놓는 걸로 해가지고 지원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도 꽤 나올 것 같은데요. 나중에 다시 갚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그럼 변호사분들은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변호사는 우리 연맹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인가요? 아니면 또 이렇게 자문 변호사인가요? 연맹 소속 변호사는 직접 고용해가지고 하는 것은 급여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번 시도해다가 나가서 이제 다시 이제 개업해가지고 하시는 전부 다 이제 외부 자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 예, 그렇죠. 그럼 나중에 소송이 끝나서 이긴다면은 이제 그분들한테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법원 규칙의 범위 내에서는 또 이제 어차피 그 돈은 개인이 내고 나중에 다시 받는 거니까요. 예. 여태까지는 이제 저희가 성공 보수 이제 승소 금액에서 몇 프로, 뭐 15%, 20% 뭐 이렇게 했었는데 변호사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30만 원까지 내드릴까요? 예. 1인당? 이제 한 건당? 소가 내에서 뭐 이런 논리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청구 금액 내에서 그게 아니야. 최소 30만 원이라니까. 이제 공동소송 같은 경우는 공동소송이 아니에요. 한 건에 원고대 다 사건이. 그러니까 공동소송에서는 원고가 뭐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다 30만 원씩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 나중에 또 확인해 보세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공동소송이라는 게 그게 원래는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A라는 사람은 저 1번 보험사, B라는 사람은 2번 보험사 다 별개예요, 별개. 네, 맞습니다. 별개를 이제 합쳐서 하는 건데. 그런데요, 그거요. 2,000명 다 함께 하면요. 판사 문장 싫어요. 판결 문장 귀찮거든. 10명씩 모으세요, 10명씩. 그래서 방법을 쪼개서 하세요. 왜냐면 쪼개서 하려고 나중에 그 소송비용 분담이 A와 1보험사 간에는
1 보험사 부담으로 B와 누구는 개별적으로 해요. 그게 제 말이 맞으니까요. 제가 시킨 대로요. 예.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리 근육이 없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돼 있나요? 지금 저희가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관심은 굉장히들 많습니다. 우리 한문철TV에서 방송한 이후로 매일 200~300명씩 그 접속해가지고 서류를 다운받고 있는데 접수된 것은 아직 100명 미만으로 접수가 돼 있습니다. 아, 참, 그래. 보험사끼리 묶으면 되겠네. 그렇네요. 예, 근데 보험사끼리, 이렇게 보험사끼리 묶으면은 나중에 소송비용 부담할 때는 원고 대 피고, 원고가 다 틀리잖아요. 예, 원고가 묶인 원고가 아니고, 묶였지만 실제로 다 쪼개진 거라고. 이게 걸레가 뭐 저기서 보면은 이만한 걸레로 보이지만 그게 밀대 걸레면 다 쪼각쪼각쪼각 실이 다 모인 거잖아요. 실별로 우리 국장님. 네. 내 말이 맞으니까 예. 실별로 소송 비용 분담된다니까. 네네. 아, 우리가 소송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공동소송인 경우 공동소송 묶어가지고 말이 공동소송이지 아니라니까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소송이 되니까. 예, 맞습니다. 개별적인 그러니까 소송인데 같이 한다는 거지. 예, 그게 이제 그 해석상에 좀 논란이 좀 있거든요. 저희 네. 장 변호사들을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개별 소송의 특성이 있으면은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게 그렇게 하는 거고. 아이고요, 제가요, 네. 제가 똑같은 사고로 여러 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잖아요. 그럼 같이 소송을 하잖아요. 그럼 다 개별적이라니까. 예. 아니, 또 한 사건이잖아. 이 사고에서 예컨대 버스 타고 가다가 10명이 다쳤다. 예, 예. 그 10명이 다 따로 다 소송하잖아요. 개별, 예. 그럼 다 개별적으로 된다니까. 저 변호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 참나.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쌍방가실 그러면서 소멸시효가 있으니까 3년 지나면 안 되고요. 최소한 한 달 정도 여유는 있어야 예, 되겠죠? 저희가 9월 30일까지 할래다가 지금 문의도 많고 그래가지고 10월 말까지 지금 연기한 상태고요. 이것은 반드시 저희가 그 카드사 정보 유출 소송 1억 500만 건 예전에 예전에 하셨던 공동소송. 박근혜 대통령도 털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유행했던 그 소송을 저희가 대법까지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1억 500만 건이 정보가 유출돼가지고 1억 500만 건의 소송을 할 수 있으면 만일 그렇게 모두 그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를 했으면은 지금 그때 카드사 정보 유출했던 농협이나 국민이나 이런 카드사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큰 금액이에요. 3조 원이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소송에 참여한 분들은 12,0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송에 질 경우 배상 준비금을 쌓아놓은 거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쓰고 저희 카드사들은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말았거든요. 나머지는 소멸시효 이제 끝났겠네요. 소멸시효 끝나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이게 부당이득으로 해가지고 우리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10년이 되지 않나. 그 부분도 상당히 연구를 했었는데 그게 어렵고 아니 그 부당이득 나랑 관계해서 부당이득이어야지. 네. 그러니까 그게 어렵고 그 소송은 안 돼. 그거는 뭐냐면 상대 보험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상대는 너 안 줘도 되는 거라면 왜 줬냐 비체 변제해야 돼요. 민법 741조를 쓸 것도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상대 보험사에다 하려고 그래야 돼. 그래가지고 저희가 소멸시효 때문에 이 권리가 7년이 잘려나가면 굉장히 그 소비자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으로 연구를 해다 안 돼가지고 이제 상대방 보험사한테 3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멸시효를 정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11월 그냥 2018년부터 받으세요. 내도 10월 말까지 하고 또 소장 쓰느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2018년부터 하면은 2019년 1월 2020년 1월, 2020년 1월, 요 이전에 소장 제출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3년까지인데, 그냥 편하게 국장님, 2018년 1월부터 하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세요. 그게 편해, 그게 편해. 그래서, 아이고, 꼭 뭐 2,000건 다 안 돼도 돼요. 100인의 결세대, 다 결성하셔갖고, 그래서 이거는 1심 판결 나면은, 항소심까지 가면 더 좋지 뭐. 그 자문 변호사 더 좋아요. 그 요새 코로나에 진짜 오아시스 같은 담비 같은.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좋게 보험사들한테 자발적으로 지급을 해야 마땅하지 않냐 수차례 요구도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방문해가지고 설명도 했는데 입장은 똑같습니다.
화재보험에 대법 판결이 똘똘 뭉쳤대니까 그래서 자, 예, 거기서 예. 누가 하나 주면은 배신 때렸다고 찍힐까봐. 예. 자, 제가 저 아주 좋은 거 설명드릴게요. 저기요, 각 보험사들이요, 다시 회의하세요. 우리 소송하시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냥 우리 보험사가 이미 다 받아갖고 있거든. 반만 드리고 그냥 끝내면 어떨까요? 찾아가는 서비스. 예. 응?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고 서로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하죠. 예. 자발적으로 줘야 마땅합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자동차 보험사들하고 악연을 오래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료 인상 문제에서 그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럼 이게 얘기가 길어지는데? 예, 저희 이제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예,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그 사회가 됐으니까 자발적으로 스스로 소비자들 권익을 지켜주는 그런 보험사가 탄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누구의 전설이라고 그랬죠? 소리엘님. 소리엘님. 소리엘님께 감사의 말씀 합니다. 예. 저희도 민원을 많이 취급하는데 이렇게 작은 권리라도 끝까지 정의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 소리엘님한테 진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박수! 연말에 저희가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소비자 권익 증진상에 우리 소리엘님을 초대해가지고 수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예. 희망도 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센 분 있으시면 그분들이고요. 더 센 분 없을 것 같은데. 훌륭하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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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연말 그 소비자 권익 행사에 수상자로 한번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 그런데 꼭 그 상이 안 되더라도 이미 한문철 TV에서 올해의 전설상. 예, 맞습니다. 예. 올해 전설이 두 분이세요. 예. 소리엘님하고 고로고님. 어. 고로고님은 딜레마전. 근데 딜레마전인데 아직까지 항소심도 남았고 대법원까지 남았고 그래서 근데 올해는 소리엘님이 예. 무조건 소리엘님. 예. 저도 아주 그 힘찬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꼭 보험사들 혼내주세요. 예. 네, 그리고 대법원은 가봤자 무조건 가면 축복납이에요. 왜 왔어? 대선언합의체 판결인데 왜 왔어? 소액사건이 언제 대법원까지 갈 수 있냐면요. 소액사건은 대법원 판결과 상반되는 판단했을 때 그때는 대법원에서 받아줘요. 근데 대법원 판결과 그대로 판결하면 안 받아줘. 가면 무조건 기각이에요. 근데 그걸 대법원까지 가겠다? 네. 거기는 그렇게 좀 이 변호사분들이 안 계신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예. 이 금융소비자연맹 예. 조현행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 연맹의 식구가 9분 계시답니다. 그분들께 격려의 박수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